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역학 단원의 마지막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문항은 35번 문항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는 수평한 기준선 P를 속력 OV로 지나고 물체 B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 그리고 그림 나는 가 이후 AB가 충돌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 EV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B의 질량은 M과 3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충돌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충돌이 나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셔야겠죠? 지금 질량이 3배가 무거운 B의 속도가 2V 변했으니까 3배가 가벼운 A는 6V만큼 속도가 변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V가 된 거니까 처음은 플러스 4V였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찰 구간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나 이후에 A도 떨어질 테고 B도 떨어질 텐데 그때 이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속력이 각각 VA랑 3V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A를 분석하기 전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B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요때 B의 운동 에너지를 뭐라고 두면 되냐면 지금 질량이 3M이고 속도도 3V니까 그럼 이거 제곱해서 들어가면은 27K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제곱으로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니까 12K 그리고 포텐셜은 뭐 여기 높이를 H라고 가정한다면 3U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같은 겁니다. 그럼 따라서 U는 어차피 3U가 15K니까 5K라는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제 이거를 그럼 이제 A에 적용을 해보는 건데 처음에 여기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25K였어요. A는 질량이 M이기 때문에. 그럼 올라갔을 때는 얼마가 되고 16K 플러스 U가 되는 거죠. 근데 U는 5K니까 올라갔을 때 얼마가 된 거예요? 21K가 된 겁니다. 그 올라가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변했어? 4K만큼 변했죠. 그 이유가 이 마찰 구간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된 겁니다. 그럼 내려갈 때도 지금 이때 EV로 오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4K인데 여기서 내려갈 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털린 4K만큼이 그대로 털린다는 거죠. 그럼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면은 원래라면 이 4K에다가 여기 포텐셜이 U만큼이 있잖아요. 그럼 이 U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4K만큼이 털린 거니까 이때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가 U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U는 5K였죠. 따라서 이 기준선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5K, 즉 속력은 루트 5V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항이고 문제 풀기 앞서서 이거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경사면에 따라서 쭉 내려와서 H만큼 거리를 낙하했다면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얼마가 되죠? 중력은 mg고 그리고 높이는 h만큼 낙하하는 거니까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h 이렇게 해서 보존력이 한 일, 즉 중력의 한 일을 mgh로 나타낼 수 있고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설정을 했었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중력의 한 일을 구해도 되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높이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지금 같은 실로 연결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A가 D만큼 올라가게 되면 C도 D만큼 내려갈 텐데 그때 요 높이랑 A가 올라간 높이랑 C가 내려간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높이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냐면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빗면임 그리고 그 빗면임이 한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빗면임이 한 일을 구하게 되면 빗면임은 mg sin 세타로 쓰고 그리고 이동거리는 요 h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빗면 힘을 준 방향 요만큼의 이동거리인 s를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sin 세타 값이 얼마니까? s분의 h니까 그러면 s는 sin 세타분의 h가 되고 그럼 빗면임이 한 일을 한번 구해보자면 mg sin 세타에
이동거리인 사인 세타분의 h를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사인 세타끼리 날아가면서 똑같이 mgh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력이 중력 방향으로 한 일과 빗면임이 빗면임 방향으로 한 일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A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실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빗면에 놓고 A를 손으로 잡아 P에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를 가만히 놓으면 A는 빗면에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요 D까지 갔을 때 그때 A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E0랑 7E0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중력이 한 1로 풀면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을 이동했지만 경사각이 다르니까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빗면임이 한 1의 관점으로 풀어보자는 거죠. 어차피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빗면 힘의 비율이 요 비율이 된다는 거고 A의 빗면 힘을 F라고 둔다면 C의 빗면 힘은 7F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힘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6F가 되니까 그걸 질량비대로 분배해 주시면 알짜 힘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알짜 힘이 얘는 3F, 여기는 2F, 이쪽은 F가 됩니다. 그리고 뭐 내친 김에 장력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장력은 여기서 7F인데 3F가 됐으니까 4F만큼 방해받은 거고 여기는 2F가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기억.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합력이 한 1, F 곱하기 D.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빗면임 F가 한 1, F 곱하기 D.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같은 겁니다. 자, 다음은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임이니까 그러니까 M분의 F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답을 보면 E0꼴로 써있기 때문에 이 F를 E0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직접적으로 이 E0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써보자면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인 E0는 빗면임이 한 1이죠. 그럼 F 대신에 D분의 E0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MD E0. 따라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디귿.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자, 우선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한 일이냐면 비보존력이 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작용하는 비보존력은 장력밖에 없죠. 그럼 C한테 작용하는 장력은 4F, 그리고 B한테 작용하는 장력은 두 개 합치면 2F가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B가 C보다 2배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는 잘못됐고 답은 1번입니다. 자, 37번 같은 문항은 각각 그냥 상대값 잡아서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찰 구간이 두 개가 나오는데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두 번째 구간이 첫 번째 구간보다 3배가 크다. 그 얘기는 여기서 뭐 털린 에너지를 3, 2, 여기서 털린 에너지를 1하고 둘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각각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를 16K, 포텐셜을 U라고 둘 수 있고 여기서는 9K, 포텐셜은 얼마? EH니까 EU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때 속력 모르고 속력 모르니까 도착했을 때는 얼마? 이때는 그냥 EU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요렇게 갈 때 각각 2랑 3, 2만큼 털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텐셜은 같거든요. 그럼 지금 운동 에너지인 9K만 털린 건데 지금 털린 게 3, 2라고 남아있죠. 따라서 3, 2가 9K라는 얘기고 2는 3K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3K만큼이 털려서 얘가 된 거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얘한테 3K만큼을 털어버리면 13K 플러스 U인데 그게 바로 요거랑 같다는 거예요. 9K 플러스 2U. 그럼 넘기면 U는 4K 나오죠?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U는 4K. 자, 이 상태로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궁금한 거는 여기서 속력과 여기서 속력인데 지금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얘랑 같아요. 그럼 포텐셜이 U고 나머지가 다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그때 이거의 합과 얘의 합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9K 플러스 U가 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9K 플러스 U. 그쵸? 그래야지 이거 다 더한 게 얘랑 같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죠? 여기서는 얘랑 같습니다. 얘랑. 그럼 포텐셜이 U니까 운동 에너지가 U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요거랑 요거의 비를 비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지금 다 통일을 해볼까요? 부호를? U 대신에 4K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13K가 되죠. 근데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13K면 속력이 루트 13V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뭔가 얘 아니면은 얘일 거라는 추측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만 좀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U는 얼마니까? 4K니까. 그럼 속력의 비는 운동 에너지가 13대 4니까 속력은 루트 13대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8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대값을 치환해서 잡아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높이에 대한 문자가 D도 나오고 H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H에 대한 거를 라지 U라고 두고 그리고 이 D에 대한 거를 스몰 U라고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K와 포텐셜 에너지 3U.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한번 털리고 여기서 또 한번 털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는 운동 에너지 K에 포텐셜 에너지 U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한번 보시면요. 이 첫 번째 구간,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배로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여기서 등속 운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 털린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감소량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는 안 변하죠. 속력이 계속 등속 운동하니까.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얼만큼 떨어져요? mgd, 즉 스몰 u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스몰 u만큼 털리고 근데 지금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스몰 u만큼 털리는 거죠. 그게 바로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배라는 건데 그럼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U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U. 그럼 여기서는 얼마? U만큼 털려서 얘가 된 거니까 2분의 5U겠네요. 한번 관계식 좀 써볼까요? 관계식. 얘에서 이만큼 털렸더니 얘가 된 거예요. 그쵸?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면 K 플러스 3 라지 U에서 스몰 U만큼 털렸더니 2분의 5U가 된다. 그럼 넘기면 2분의 7 스몰 U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7 스몰 U.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분의 3 스몰 U일 때랑 얘랑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죠. 그러면은 K 플러스 U는 2분의 3 U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기억을 보시면 D랑 H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라지 U랑 스몰 U의 관계를 얻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위쪽으로 빼볼까요? 그럼 이 U는 이 스몰 U가 되니까 그럼 라지 U랑 스몰 U랑 같았던 거고 D랑 H도 같았던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자, 다음은 P에서 물체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U랑 라지 U를 통일했으니까 문자를 그냥 다 라지 U로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라지 U로 쓴다면 K 대신에 2분의 1 스몰 U를 쓸 수 있고 라지 U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라지 U 대신에 2K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U 대신에 다 2K를 대입해 보시면은 요때는 7K. 근데 거기서 U만큼 털린 거니까 그리고 이 스몰 U는 라지 U랑 같았으니까 2K만큼이 털린 거예요. 그럼 7K에서 2K만큼 털리면 5K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5K였던 거고 그럼 물체의 속력은 루트 5V가 맞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 첫 번째 구간에서랑 Q에서가 같다. 그럼 과연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Q에서는 얼마예요? 요거죠.
근데 이거를 K꼴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U 대신에 2K 넣을 수 있으니까 3K가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여기서는 어떨까? 지금 요 높이가 H고 요 높이도 D랑 H랑 같으니까 H겠죠. 그럼 요때 포텐셜 에너지는 EU만큼을 들고 있는 겁니다. EU. 그럼 나머지 K랑 U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EU가 된 거니까 나머지 U는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거든요. 근데 U가 얼마라고? 2K라고. 그럼 이 전체 운동 에너지는 3K이기 때문에 같은 게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문제 풀었고 3문제 남았으니까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에서는 이제 용수철도 끼어 있고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3h인 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과 2m인 물체 A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하여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그러면 분리된 이후에 속도는 B는 V고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V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얘는 속력이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4K 그리고 얘는 2K가 될 테고 포텐셜은 높이가 3H니까 여기 3U 그리고 질량이 2배가 무거우니까 6U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처음 역학적 에너지를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조건 이어서 읽어볼까요? A는 마찰 구간 1의 끝점 P에서 여기서 정지하고 그리고 B는 높이차가 H인 마찰 구간 1을 등속도로 지난 후 마찰 구간 3을 지나 V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2K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과 3에서 AB는 서로 같은 크기의 마찰력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과 3에서 AB의 평균 속력도 같대요. 이렇게 V에 발을 씌워서 한번 적어볼까요? 평균 속력도 같고 심지어 이 첫 번째 구간에서 A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 세 번째 구간에서 B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까지 같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평균 속력과 시간이 같다는 정보는 왜 준 걸까요? 2번 대체 공식에 의해서 거리가 같다고 풀라고 얘를 준 겁니다.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같다는 건 왜 줬을까요? 1에너지 관점에서 지금 힘도 같고 F도 같고 거리도 같죠. 그럼 여기서 털린 에너지랑 여기서 털린 에너지가 같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양쪽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통해서 이 미지수들의 관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처음에 2K 플러스 6U만큼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털리죠? 에너지가 얼만큼 털리냐면 이때 내려갈 때 운동 에너지는 안 변합니다. 근데 포텐셜은 EMGH만큼 감소하겠죠. 그럼 그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U만큼 털리는 거야. 즉 2K에서 2K 플러스 6U에서 2U만큼이 털려서 4U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가 한 번 더 털리죠. 그럼 이때 털리는 에너지는 그냥 2라고 두겠습니다. 그게 바로 2K가 된다는 거죠. 아, 따라서 E가 얼마? 4U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저쪽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A는 처음에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들고 있고 내려가면서 그걸 모두 운동 에너지로 치환을 하겠죠. 근데 그때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여기서 얼만큼 털린다고? 이만큼이 털린다고요. 같은 만큼. 그랬더니 정지했대요. 한번 써볼까요? 4K 플러스 원래 3U만큼이 있었는데 거기서 4U만큼이 털렸으니까 마이너스 U라고 쓸 수 있을 테고 그게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U는 얼마예요? 4K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구간에서 B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즉 얘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고 답을 보니까 그걸 이제 MV 제곱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이 U 대신에 K를 넣어주게 되면 8K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을 치환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MV 제곱 대입하시면 답은 4MV 제곱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다음 문항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 구간에서 질량이 m과 3m인 물체 AB를 용수철로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가 이제 3V, 여기가 V가 되고
그럼 A가 들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9K, 그리고 B는 3K, 포텐셜은 U, 여기서 포텐셜은 3U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이후에 마찰 구간 1과 2를 지나 높이 3H랑 2H인 점에서 정지했다. 그럼 이때 들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이자 포텐셜 에너지는 3U, 그리고 이때 들고 있는 거는 6U가 되겠네요. 이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이다. 그럼 지금 이 과정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이거겠죠. 가장 높은 지점. 그거의 4배가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래요. 그럼 도대체 이 A는요,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최대일까요? 일단 포텐셜이 최대한 적고 털린 에너지가 적어야 될 테니까 여기서가 바로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겠죠? 그게 바로 12U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A는 내려가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값이 같은 겁니다. 그럼 넘겨주시면 9K는 11U라는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이 A, B가 각각 1과 2 구간을 지나갈 때 그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B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12U가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3U가 됐다는 거는 9U만큼이 털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9U가 되는 거고 이제 분모만 구해보시면 됩니다. 얘가 들고 있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털려서 6U가 된 거죠. 그럼 얼만큼 털린 걸까? 이제 K랑 U가 혼용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식 찾은 걸로 통일을 해보자고요. 그럼 3K는 3분의 11U죠. 그럼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3분의 11에 3분의 9니까 3분의 20U가 되고 3분의 20이 3분의 18U가 됐다는 거는 3분의 2U만큼이 여기서 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3분의 2U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얘는 2분의 27이 되겠죠? 그 답은 4번입니다. 4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그림도 좀 다소 복잡하고 조건도 좀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 가와 같이 높이 4H인 평면에서 용수철 P에 연결된 물체 A에 B를 접촉시켜 P를 원래 길이에서 ED만큼을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ED만큼 압축시켜서 놓았다는 건데 뭐 그림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니까 뭐 별도로 뭘 적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ED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으면은 A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용수철에 붙어서 계속 운동을 할 텐데 B는 그냥 접촉시켰다가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수철이 B를 밀어주게 되고 그 밀어준 B는 이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한번 털리겠죠. 근데 여기서 등속도로 운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면서 내려와서 용수철 상수가 P랑 같은 Q를 3D만큼 압축을 시키고 그 다음 다시 밀어줘서 이 마찰 구간을 올라오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털리는데 그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가 같대요. 그래서 올라와서 정지한 거죠. 근데 한편 이제 A는 뭐 하고 있냐면 A는 이 용수철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B가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단진동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라지 H고 한번 큰 화면으로 보고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용수철을 ED만큼 압축시켰잖아요. 그럼 상대값으로 잡아볼 건데 이때 뭐 2P 이런 걸로 잡지 마시고 거리는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P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성 포텐셜 4P는 점점 이 물체를 밀어주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문제 풀 때 지금 이 문제에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A랑 B의 질량을 알려주진 않았잖아요. 그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용수철이 A, B를 같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밀어줄 때 탄성력이 작용하니까 점점 빨라지면서 밀어주겠죠. 밀고 밀다가 평형점이 되는 순간, 즉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딱 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늘어나게 되면 힘을 반대쪽으로 받아서 속력이 느려지게 될 거예요. 근데 A는 용수철에 붙어 있고 B는 용수철하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점점 밀어줄 때는 같이 가다가
속력이 최대가 됐을 때 그때까지 같이 가다가 얘는 떨어지고 얘는 다시 점점점 느려집니다. A는. 그래서 느려졌다가 다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면요. A가 혼자 왔다 갔다 할 때 최대한 압축한 길이가 D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때 이 탄성 포텐셜로 남아있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P만큼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 3P는 다 어디 간 거야? 그게 바로 B의 운동 에너지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는 순간에 B의 운동 에너지가 3P였다는 거고, 그럼 그때 A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겠어요? 그냥 P였겠죠. 지금 이 둘의 속도는 똑같거든요. 최대 속도기 때문에. 그럼 그때 질량 B는 얘가 지금 3P 갖고 있고 P 갖고 있으니까 3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아무튼 알아두시고, 아무튼 그럼 지금 B는 분리된 이후에 운동 에너지가 3P라는 거죠. 어차피 질량 모르니까 그냥 뭐 질량은 둘 필요가 없고, 이때 4H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B의 포텐셜을 4U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B는 내려오면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털리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털리는 걸 E라고 해볼까요? 그럼 처음에 B는 3P 플러스 4U만큼의 에너지를 들고 있다가 이만큼이 털려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됐을 테고, 그게 최대한 압축을 했으니까 탄성 포텐셜이 됐겠죠. 근데 최대한 압축했을 때가 3D니까 제곱해서 얘가 바로 9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넘겨서 정리해 보면은 얘가 이제 6P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9P라는 걸 들고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9P를 들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에너지 털리는데 내려갈 때랑 똑같이 털리니까 마이너스 2 적어주시면 되고, 올라간 다음에는 이때 운동 에너지는 빵, 포텐셜은 4U만큼 있으니 얘가 4U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요거 넘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라지 H,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고, 요거를 스몰 H꼴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 P를 제거해 주시고 E랑 U의 관계식을 얻어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위의 식을 아래 식을 둘 다 이 9P랑 6P를 36P로 만들어 볼까요? 그럼 36P니까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6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6P는 6 곱하시면은 24U, 그리고 6 곱하시면은 6E가 되고, 얘도 이제 36으로 만들려면 4 곱하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16U 4 곱하시면 4E가 나오고 얘가 같은 겁니다. 그럼 넘겨볼까요? 8U는 10E가 나오고, 그럼 요 E는 5분의 4U가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털린 역학적 에너지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털린 포텐셜 에너지랑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만약에 털린 포텐셜 에너지를 스몰 U라고 둔다면 얘가 스몰 U는 5분의 4 라지 U가 되기 때문에 요때 털린, 그러니까 내려간 길이, 즉 높이인 라지 H는 5분의 4H가 된다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5분의 4H인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학집중 교재에 있는 최근 기출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난이도가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연도가 지날수록 데이터가 그만큼 쌓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근데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른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